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자유로운 은퇴를 꿈꾸는 달러 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 회사인 조비 에비에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도심항공 모빌리티 시대의 선두주자로서 전기로 작동하는 수직 이착륙 비행체를 제조합니다. UAM이란 얼반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로 도심 항공교통을 뜻합니다. 출퇴근 시간 등의 교통체증 등의 해결을 위한 미래교통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회사는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CEO는 조벤 비버트입니다. 조벤 비버트는 조비 에비에이션의 설립자이자 CEO이며 10여 년 전 창립 이래로 회사를 이끌어온 엔지니어 출신의 CEO로 연봉은 $59만, 하나 7억 원입니다. 적은 연봉에 비해 밝은 미소를 보니 주식으로 충분히 번 듯한 느낌입니다.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해 있으며 리조트 느낌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1,422명이며 주요 품목은 전기 수직 이착륙 비행체이고 섹터는 산업 섹터이고 산업군은 공항 및 항공 서비스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매출은 없고 22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9억 달러로 21년 영업이익 마이너스 2.5억 달러 대비 적자폭이 56%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매출은 없고 순이익의 적자폭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가 움직임을 보면 2022년부터 23년 초까지 바닥을 형성하다 최근 거래량을 동반하며 상승 중입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매출은 없고 23년 1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971만 달러로 22년 4분기 1억 달러 대비 적자폭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순이익 트렌드를 보면 3분기의 적자폭이 가장 안 좋았고 4분기에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보시면 매출은 없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6억 달러, 하나 마이너스 4,048억 원으로 인당 매출액은 없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5만 8천 달러, 하나 마이너스 2.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조비 에비에이션과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킹알파를 참조하였습니다. 공항 및 항공 서비스 산업군에서 총 6개 업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할 회사는 조비 에비에이션, 미국의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 회사인 아처 에비에이션, 또 다른 미국의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 회사인 이브홀딩, 독일의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 회사인 릴리움, 미국의 항공운송업체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 미국의 대표 항공우주 회사인 보잉입니다. 제가 비교할 지표는 매출, 주당 매출, EPS, 순이익, 영업이익과 ROE이며 해당 자료는 연간 기준이 아닌 최근 12개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멀티플의 경우 미국의 대표 항공우주 회사 보잉을 제외하며 모두 마이너스이며 보잉의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의 멀티플은 1346으로 영업이익의 회복이 아직 더딘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시가총액과 매출의 멀티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나오고 있는 두 개 업체를 보면 미국의 항공운송업체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가 1.6이고 미국의 대표 항공우주 회사인 보잉이 1.8입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해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미국의 대표 항공우주 회사인 보잉이 가장 좋지만 시가총액도 압도적으로 큽니다. 다른 종목들의 경우에도 그래도 이익이 조금 나는 미국의 항공운송업체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를 제외하면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영업이익 적자폭이 가장 적은 종목은 이브홀딩이고 조비 에이션의 경우 영업이익 적자가 가장 크지만 시가총액도 가장 큽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상위 3개 종목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과 주당 매출은 보잉,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 순이고 영업이익은 보잉만 좋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의 ROE 트렌드를 보면 안 좋습니다. 다음으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1년 이후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미국의 대표 항공우주 회사인 보잉의 주가가 마이너스 1.61% 하락했고 조비 에비에이션은 19% 하락했으며 독일의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 회사인 릴리움 은 마이너스 87% 수준입니다. 1년 기준 상승률로 보면 조비 에비에이션의 상승률이 대장주답게 87% 상승하였고 미국의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 회사인 이브홀딩이 60%, 미국의 대표 항공우주 회사인 보잉은 51% 상승하였으며 독일의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 회사인 릴리움은 마이너스 36%로 아직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기준으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2023년 6월 28일과 29일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의 주가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 우선 전기 수직 이착륙기 시장은 매우 큰 성장이 있는 산업이고 미국 연방항공청이 조비 에비에이션의 에어택시 상업 운용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추가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번 허가로 인해 다른 전기 수직 이착륙 비행체 업계의 방향성이 명확해짐에 따라 주가가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분석으로 돌아와서 마켓 스크리너를 통해 일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저점 박스권 상단 5.11달러, 박스 하단 3.76달러를 형성하다 5월 18일에 슬금슬금 박스권 상단을 뚫었으며 그 후로 단기적으로
전격으로 6.32달러에서 7.93달러의 박스권을 형성 후 6월 28일 미국 연방항공청에서의 UAM 승인 뉴스에 맞춰 주가는 6.32달러에서 2거래일 만에 50% 급등하였습니다. 지금은 단기 급등 후 조정의 구간으로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현재 가격이 상장시 가격 그리고 21년 9월의 가격대로 주주분들의 인내와 눈물이 느껴집니다. 1년 이상 바닥을 기다가 저점 대비 200% 정도 급등한 것은 맞지만 상장 시점으로 보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팀 랭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의 애널리스트 의견이 있고 3명이 매수, 1명이 보유, 1명의 매도 의견이 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9달러이고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11달러입니다. 내부자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켓비트에서는 매수 1건, 매도 7건이 보이며 상세 내역을 보면 회사 내부자들은 주식을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봉이 7억 원밖에 안 되는 CEO 조벤 비버트는 최근 주가 상승기에 맞춰서 주식을 매도하고 있으며 6월 16일 106만 주를 주당 7.58달러에 매도하여 808만 달러, 하나 88억 원을 현금화하였고 6월 20일 66만 2천 주를 주당 7.26달러에 매도하여 480만 달러, 하나 52억 원을 현금화하였고 6월 29일 115만 주를 주당 10.68달러에 매도하여 1231만 달러, 하나 135억 원을 현금화하였습니다. 6월에만 275억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봉 7억은 거들 뿐이었습니다. 내려. 내려. 다음으로 배당 부분의 경우 성장주답게 배당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발표자를 통해 필사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것은 M&A, 개발, 투자, 현금 유보율입니다. 먼저 조비 에비에이션의 사업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성체 전기항공기의 생산 시기가 가까워졌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국방부와의 사업이 계속 성장하여 5,500만 달러의 계약이 증가하였고 24년 초에 두 대의 항공기가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백악관, 미국 의회, 미국 교통부와 미국 연방항공청까지 전례 없는 정부의 지원입니다. 네 번째로 영국의 투자사 베일리 기포드로부터 1억 8천만 달러의 지분 투자, 정확하게는 43,980만 주를 주당 4.1달러에 유상증자하여 추가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의 승인 상황을 보면 3단계 승인이 최근 완료되어 4단계인 테스트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미국 연방항공청의 상업용 항공기 인증에 필요한 5단계 중 세 번째 단계를 완료하였고 안전규정의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테스트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5년 상용화 서비스를 위해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미국 연방항공청이 발행한 특별 가망 인증서를 기준으로 첫 번째 생산하는 프로토타입 항공기의 비행 테스트를 승객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비의 항공기는 초기 테스트를 마친 후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인도될 것이고 이는 조비가 미 공군과 체결한 계약의 일부입니다. 또한 계약에 따라 조비는 2024년 3월에 처음 생산한 전기항공기 2대를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의 항공기 진화 과정을 보면 조비의 생산 프로토타입은 6년간의 실물 크기 항공기 비행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최종 인증 및 대량 생산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비의 전기항공기가 세계에서 가장 가볍고 조용한 4인승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가 될 것이며 조비의 생산 라인에서 나온 첫 번째 항공기는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특별 가망 인증서를 받았고 곧 비행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의 오랜 파트너이자 투자자인 도요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비의 항공기 생산 라인 개발을 지원받았습니다. 참고로 도요타는 2017년부터 조비 에비에이션에 약 4억 달러, 하나 4,4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도요타에서 거의 40년 동안 근무한 도요타 북미 CEO인 테츠오 오가와 씨가 2023년 7월 1일부로 조비에 합류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승객 4명, 조종사 1명을 포함해 1000파운드 약 453kg까지 탑재 가능하고 한 번에 100마일 약 160km가 이동 가능하며 최대 200마일/아워 약 321km/h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면서도 조용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2025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조비 에이비에이션의 필살기 부분은 M&A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개발과 투자는 활발히 진행 중이며 캐시온 엔진은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비 에이비에이션의 총점은 40점입니다. 단기 단점은 매출이 없다는 것과 저점 대비 100% 상승한 주가입니다. 첫 번째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해서 발생한 매출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제품으로 6년의 테스트 경험은 있지만 본 생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 생산에서의 제품의 품질도 걱정되지만 무엇보다 시생산에서 본 생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년 커머셜 생산을 위해서는 2년 정도 남았는데 지상에 다니는 자동차도 아닌 전기 비행기를 품질 문제 없이 양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로 주가의 단기 상승입니다. 5월 초 기준 주가는 4.5달러 수준이었고 6월 초에만 해도 6.2달러 수준의 주가였습니다. 6월 27일 SK텔레콤의 1억 달러 1,100억 원의 투자권을 보면
SK텔레콤이 1,500만 주를 주당 6.65달러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현재 10달러의 주가는 이보다 50% 이상 상승한 자리입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매수를 위해서는 야수의 심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 단점으로는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와 사업의 성공 여부입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세계 최초의 전기 항공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터리의 성능 향상과 경량화 등 많은 중대한 사항이 있지만 무엇보다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실제 생산 라인에서 제조된 제품의 테스트를 시작으로 2025년 상업화 이후에도 배터리 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고의 가능성은 존재하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추락시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의 성공 여부입니다. 현재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성형 전기 항공기를 만드는 것은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후의 사업성 부분은 아직 물음표입니다. 전기 항공기의 판매 가격을 유추해보면 미 공군과 총 9대의 공급 계약이 되어 있고 총 계약금은 1.31억 달러, 하나 1,441억 원이며 이를 단순 계산하면 한 대의 판매가는 160억 수준입니다. 와, 이게 맞아요? 아무튼 에어택시 상용화 수준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고려해도 16억 원 수준이 예상되고 다른 뉴스에서는 한 대당 비용을 130만 달러, 하나 14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억이 넘는 비행기를 파일럿 1명을 고용해서 한 번에 4명이 탑승하는 에어택시의 사용료를 어떻게 책정해야 이익이 날지 고민이 될 듯합니다. 추가로 나사가 2018년에 발표한 UAM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에어택시의 경우 투자 비용과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하면 2030년까지는 대중화되거나 수익이 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기 장점으로는 성큼 다가온 상용화 시기와 미국 정부의 지원입니다. 21년 8월 상장 시에는 UAM의 미래에 대한 단순한 청사진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상용화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의 특별 가망 인증서 발급으로 인해 본 생산품에 대한 테스트가 가능하게 되었고 해당 제품은 24년 초에 미국 공군에 배치될 예정이며 회사는 2025년부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UAM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며 이런 지원이 계속된다면 회사의 발표대로 2025년 또는 늦어도 26년에는 상용화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 공군과 정식 출시 전인 제품에 대해 1.31억 달러치의 계약을 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미국의 항공 군사력은 압도적인 세계 1위로 제품만 제대로 상용화된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 국방부에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 장점으로는 강력한 성장성과 UAM 대장주입니다. UAM 시장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시장으로 안정성 확보 및 수익성 부분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고 2028년까지 예상되는 전체 시장의 규모는 84억에서 89억 달러, 하나 9.2조 원에서 9.7조 원으로 성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또한 2013년에 테슬라에 투자한 영국의 투자사 베일리 기프드의 투자 소식은 제2의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조비 에이비에이션은 UAM 대장주입니다. 일본 토요타로부터 4억 달러의 투자와 기술 협업에서부터 2023년 영국의 투자사 베일리 기포드에서 1.8억 달러, 한국의 SK텔레콤으로부터 1억 달러까지 투자금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런 투자 유치가 가능한 이유는 조비 에비에이션이 UAM 시장의 대장주이기 때문이며 이번 테스트 주행으로 안정성을 검증받아 최종 허가만 획득한다면 UAM 시장의 압도적 1등 업체로 자리매김도 가능해 보입니다. 저의 결론은 조비 에비에이션은 미국의 UAM 대장주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항공청의 특별 가망 인증서로 인해 실제 생산을 통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에 대한 테스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조 경험이 없는 약점이 있지만 이는 토요타와의 기술 협력으로 커버가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 공군과의 1.31억 달러의 계약은 앞으로도 미국 국방부와의 다양한 비즈니스 협업도 가능해 보입니다. 미래에 꿈꾸던 상상을 현실화하는 성장주로 하늘의 테슬라라는 별명에 맞게 경량화 및 자체 플랫폼 사용을 위한 네트워크 스위치와 플라이트 컴퓨터 같은 자체 하드웨어 개발, 다양한 부품의 경량화 기술까지 고려하면 향후에 다른 대형 항공사가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UAM의 결정적인 리스크인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불확실한 시장의 수요는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에 한 대당 10억에서 14억 원대 에어택시로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만들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10달러까지 상승하여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UAM 시장에 확신이 드신다면 2년 전 상장 가격과 같으므로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현실화 시점을 앞두고 6월 한 달에만 주식을 275억 원 넘게 매도한 CEO가 부담스럽다면 SK텔레콤의 주당 6.65달러대를 기다려서 같이 물리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난 하늘로 날아다니는 택시 따위는 탈 생각이 없으시다면 영국의 투자사 베일리 기프드의 주당 4.1달러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심각한 문제나 테스트 중 사고 없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비 에이비에이션의 매출은 없으며 최근 분기 순손실은 1.13억 달러입니다. 현금 자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안타깝지만 23년
1분기 기준 현금 등가물 및 단기 투자금이 9.7억 달러 수준으로 최소 2년 이상은 버틸 수 있어 보이며 23년에만 베일리 기포드에서 1.8억 달러, SK텔레콤에서 1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미국의 도시망공 모빌리티 관련주 중에 시가총액이 좀 더 작은 아처 에비에이션의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